안녕하세요. 인터넷 콘텐츠의 이우영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 챕터 9 이미지와 그라데이션 효과로 배경 꾸미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 수업을 통해서 글자 스타일이나 박스 모델, 테두리, 여백, 그리고 웹 요소를 배치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요소들의 배경을 어떻게 꾸밀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제시된 슬라이드의 그 키워드들을 보면 이번 챕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배경색과 배경이 적용되는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고요. 다음으로는 배경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의 반복 여부나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 색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배경을 꾸미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배경색과 배경 범위 지정하기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배경색을 넣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CSS에서 배경색을 넣을 때 사용하는 속성은 이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예전 수업 시간에서 이 텍스트 컬러 속성에서 그 컬러를 넣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백그라운드 속성 역시 16진수나 RGB 값, RGBA 값 또는 색상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배경색은 상속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캐스케이딩 수업을 통해서 부모 요소에서 자식 요소까지 많은 것들이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글자색은 부모 요소에서 자식 요소까지 상속이 되지만 이 배경색의 경우에는 부모 요소에서 자식 요소로 자동으로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것을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좌측 하단에 백그라운드 클립 속성을 보도록 할게요. 이 속성은 이 배경을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여기 기본형을 보면 백그라운드 클립 이퀄 보더 박스, 패딩 박스, 컨텐츠 박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 클립 속성 값은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배경의 맨 위에 있는 테두리 영역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보더 박스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적용하지 않았을 때 배경색이 테두리까지만 채워진다. 그런데 이 배경의 테두리까지 채우지 않고 패딩 영역까지만 적용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아래에 있는 바로 패딩 박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배경을 더 좁게 해서 실제 컨텐츠 영역에만 이 배경을 적용하고 싶을 때에는 그때는 컨텐츠 박스를 사용하고요. 이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 클립 보더, 클립 패딩, 클립 컨텐츠라는 아이디 선택자가 있고, 그 안에는 백그라운드 속성 값으로 보더 박스, 패딩 박스, 컨텐츠 박스를 이용해서 배경을 지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정한 것들이 아래에 있는 div 태그에 id 값으로 저장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환 다 다운받으셨고 파일 다운받으셨는데 챕터 9 이 폴더에 있는 1번 bgclip html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영상 수업의 특징상 제가 기존처럼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지는 않고 때에 따라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있고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VS 코드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보시면 첫 번째 bg clip html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PPT에 나온 코드를 여기 배경색을 적용하는 법이 지정하기에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잠깐 멈춰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div 태그 클래스 뒤에다가 id 속성을 하나 만들어 갖고 배경색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iv 태그에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성하기 전에 값을 먼저 출력을 하면 이렇게 배경이 이 테두리까지 다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코드를 작성하고 다시 출력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테두리까지 첫 번째 적용된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패딩 영역까지 배경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컨텐츠 영역에만 배경이 지정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이 배경 이미지 지정하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 배경 이미지를 넣을 때 사용하는 속성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사용할 때 넣는 속성 값은 ur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 가로 안에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경로를 작성하면 됩니다. 왼쪽 코드를 보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 코드는 이 body 태그 전체에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bg1, jpg 이미지를 배경으로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body를 선택했기 때문에 문서 전체에는 배경 이미지가 적용되어야 되겠죠. 정말 그런지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브라우저에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VS 코드에 있는 2번 bg1 html 파일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일을 열면 여기 주석에 문서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기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ody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리고 url bg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일을 보면은 이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문서 전체에 배경 이미지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바디 선택자를 사용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속성의 url 경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 함수 가로 안에는 무엇을 넣느냐, 이 경로를 넣는 거겠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바로 브라우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지정한 이미지가 화면 전체에
반복돼서 표시가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 화면을 채울 때까지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미지라도 화면 전체에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반복 여부를 조절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리핏이라는 속성인데,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리핏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값은 리핏이에요. 이 값은 이미지를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반복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핏 x는 가로 방향으로만 반복을 하고, 그리고 리핏 y는 세로 방향으로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 리핏은 이미지를 한 번만 표시하고 반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방금 실습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서 이번에는 그 백그라운드에 리핏 속성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리핏,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리핏 x로 작성을 하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가로 방향으로만 반복이 됩니다. 우측에 계속 연결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좀 작게 하고 세로 방향만 반복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아래로만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속성 값으로 no repeat 라는 것을 작성해 출력하면 배경 이미지가 한 번만 표시되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를 넣는 속성이고, 백그라운드 리핏은 그 배경 이미지를 반복할지 반복하지 않을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만 반복할지 하는 속성이에요. 이제 이미지를 반복하지 않게도 만들었으니까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이미지를 어느 위치에 놓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과 배경 범위 지정하기 슬라이드입니다. 이번에는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백그라운드 리핏을 사용하면서 배경 이미지가 한 번만 표시된다고 했었죠. 물론 속성 값을 no repeat으로 하면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한 번만 표시하면 이번에는 그 이미지가 어디에 나타날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속성이 여기 그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속성이에요. 이 속성에는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백분율입니다. 보시죠. 이 백분율은 예를 들면 0% 0%처럼 쓰면 가로 위치와 세로 위치가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0% 60%처럼 지정하면 가로 30% 세로 60%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길이의 값입니다.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30픽셀, 20픽셀이라고 하면 가로 30, 세로 20픽셀 떨어진 위치에 이 배경을 놓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키워드입니다. 탑, 레프트, 센터, 라이트, 탑, 미들, 버텀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보면 가로 배치는 레프트, 센터, 탑 중에 선택, 세로 배치는 탑, 버텀, 센터 중에 선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 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인터넷 컨텐츠라고 써 있고 책 그림이 있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그 분릿 대신에 책 이미지를 넣은 것이 아니라 분릿을 없애고 나서 그 위치에 그 배경 이미지를 넣은 거예요. 마치 분릿 대신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코드를 보면 먼저 UL 선택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분릿 없앰으로 해서 리스트 스타일 타입은 none으로 하고, 그리고 왼쪽 여백 마이너스 30 픽셀 그러면 뭐 왼쪽 여백을 줄이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마진 레프트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그 아래 리스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각 그 리스트 항목에 그 책 이미지를 넣겠다는 거예요. 책 배경을 여기 리스트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li가 3개면 CSS를 한 번만 작성해도 각 li마다 배경 이미지가 하나씩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뭐 나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보시면 백그라운드 리핏에 노 리핏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책 아이콘이 반복되지 않겠다, 뭐 반복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노 리핏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아까 전에 슬라이드처럼 이 이미지가 여러 번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의 메인인 백그라운드 포지션 보면 레프트 센터, 이 배경 이미지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배경 이미지를 뭐 왼쪽에 놓고 세로 방향으로는 가운데로 맞추라는 뜻이 되겠죠. 즉 각 항목 각 목록 항목의 왼쪽 가운데에 뭐 책 아이콘이 오도록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딩 레프트에는 그 50픽셀 왼쪽에 아이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통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공간이 없으면 글자와 아이콘이 겹치거나 너무 붙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헤이트는 40픽셀 각 목록 항목의 줄 높이를 맞춰서 아이콘과 글자가 보기 좋게 정렬되도록 도와주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VS 코드 3번 bg2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결합값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아이고 여기 아니구나.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인터넷 콘텐츠 라는 항목 안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책 모양이 보일 수가 있겠죠. 네, VS 코드를 열고 3번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무것도 타이핑을 하지 말고 바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로 출력하면 이렇게 인터넷 콘텐츠 항목 아래 그 분릿 HTML, 분릿 CSS, 뭐 자바스크립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먼저 분릿 먼저 없애 보도록 할게요. 없애면 타입의 none으로 해서 실행시키면 분릿이 없어졌습니다. 그쵸? 분릿이 없어졌고, 그런데 이미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작성된 코드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바로 그냥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기존에 있던 분리 자리에 그 배경 이미지, 책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분리도 넣고 책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그 분리 대신에 이 이미지를 뭐 사용된 게 아니라고 말을 했죠. 마치 그 분리 대신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라이트 G로 하고 다시 실행 시키면 우측에 그 책 이미지가 지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리를 살리면 여기 분리도 나와 있고 책 이미지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기존 분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배경 이미지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 분리 자리에 그 책 이미지를 넣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이 배경 이미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속성이고, 특히 뭐 no repeat 백그라운드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어디에 놓을지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백그라운드 오리진 속성과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백그라운드 오리진은 배경 이미지를 배치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시작할지를 정하는 속성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배경 이미지를 배치하기 위한 기준 설정. 기본형을 보면 백그라운드 오리진, 그리고 보더 박스, 패딩 박스, 컨텐츠 박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스 모델 수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 안쪽에는 컨텐츠 영역이 있고 그 바깥에는 패딩, 그 바깥에는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백그라운드 오리진은 이 배경 이미지를 넣을 때 이 세 영역 중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배치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값은 제시된 것처럼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보더 박스는 테두리 영역을 기준으로 배경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딩 박스는 패딩 영역 기준으로 배경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컨텐츠 박스 또한 말 그대로 컨텐츠 영역 기준으로 배경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이에요. 즉 같은 배경 이미지를 넣어도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시작되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실습을 통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입니다. 배경 이미지를 고정하는 속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속성은 배경 이미지를 화면에 고정할지 아니면 스크롤할 때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할지를 결정하는 속성이에요. 기본 디폴트 값은 스크롤입니다. 스크롤. 화면 스크롤과 함께 배경 이미지도 스크롤 됩니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픽스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배경 이미지가 화면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그 화면을 스크롤 하더라도 배경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그 위의 내용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정리하면 백그라운드 오리진은 배경 이미지가 시작되는 기준을 정하는 속성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는 배경 이미지를 스크롤할 때 함께 움직이게 할지 아니면 화면에 고정할지를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슬라이드를 보면 이전 앞 슬라이드에서 그 이론을 설명한 내용을 코드로 작성한 페이지입니다. 우선 오른쪽에 결과 화면 먼저 보시죠. 보게 되면 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뭐 I 이미지 같아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 이미지는 문서 전체, 즉 바디의 배경 이미지로 들어간 것입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바디의 배경 이미지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리핏 속성에는 no repeat로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에는 right top 우측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속성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는 속성은 스크롤 방식으로 픽스되어 있다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화면을 스크롤 하더라도 배경 이미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고정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2교시의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div 선택자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biz라는 영문의 이름의 id 선택자들이 3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측 그림을 보면 div 3개 모두가 같은 배경 이미지인 풍선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bg3.png고요. 그런데 결과 화면을 보면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 위치에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차이를 만드는 속성이 뭐냐? 이 백그라운드 오리진이라는 속성입니다. 첫 번째 박스를 보면 백그라운드 오리진이 그 패딩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패딩 영역을 기준으로 배경 이미지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박스는 BG2는 백그라운드 오리진이 보더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두리 영역을 기준으로 배경 이미지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박스에는 컨텐츠 박스인데,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실제 내용, 즉 그 컨텐츠 영역 기준으로 배경 이미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한 이미지를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이 패딩 박스, 보더 박스, 컨텐츠 박스 중 어느 값을 뜨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시작되는 기준 위치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1교시 수업이었고, 2교시에는 이 VS 코드로 4번 파일을 방금 내용을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2교시 영상을 쉬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